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개발 인센티브를 왕창 열어주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초기 재개발 구역을 얼마나 저렴하게 잡느냐가 투자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기 재개발 구역 중에서 초상급지로 거듭나고 있는 마포구 합정동 한강변에 위치한 재개발 예정구역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위치는 여기 있는 빨간색입니다. 가칭 합정 1구역이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신통기획으로 연번동의서가 마포구에서 부여된 상태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합정 2구역 가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도가 재개발로 추진할 만한 노후도가 안 되고 또 상권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고 또 통건물 비중도 높다 보니까 아마도 가로주택 정비 위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안에 써 있는 게 이제 합정동 4471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입니다. 여기는 사업 단계가 많이 나갔어요. 진행한 지가 오래됐고요. 이미 2주 직전 단계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로는 망원동 모아타운과 망원동 신통기획 구역이 있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 세부 가로구역 한두 개 정도는 이미 조합 설립이 나 있는 그런 상태고,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구역 선정밖에 안 된 상태지만 여기 역시 지금 신통기획이 토어제다 보니까 갭 투자는 불가능한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합정역에서 반경 500m 안에 합정 7 제초구역, 여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복합시설로 지어질 상업용지고요. 그리고 합정동 모아타운도 대상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지만 그 안에 있는 세부 한두 개 정도 가로구역만 지금 동의서를 제대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좀 추진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상권의 비중이 좀 크다라는 그런 영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입지로 봤을 때는 여기는 재개발로 추진을 하면서도 또 한강변과 500m 안쪽으로 합정역을 갈 수 있는 초상급지가 기대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어졌을 때는 이제 마포구의 한강변이다. 그러면 최소 20억대 중반 정도를 향해서 가고 있죠. 거기다 신축 프리미엄까지 붙어버린다? 이제는 여기 역시도 송파의 한강변 같은 거의 30억을 향해 가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기는 마포구에서 5월 10일부로 연번동의서를 부여를 했고요. 동의율이 꽤나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구역계가 이런 식으로 현재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후도부터 보면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가 이미 60%를 초과했기 때문에 나머지 노후도는 뭐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미 모아타운이 아닌 재개발로 혹은 뭐 역세권이라면 역세권 재개발로 충분히 추진할 노후도가 이미 충족됐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용도 지역은 전체가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층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이제 3종으로의 종상향은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단독조합원에 대한 비중, 단독과 지분에 대한 비중인데 지분조합원 비중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노후도가 충족이 된 그 퍼센테이지가 다세대가 지어진 이후로도 지금 30년차 거의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위주로 노후도가 충족됐을 때의 장점은 당연히 동의서를 걷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단독 조합원분들도 7%가량밖에 되지 않지만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60%에 달해요. 지분조합원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40%거든요. 그런데 노후도가 찼는데도 지분조합원의 면적이 40%가량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동의서 충족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로서의 도합 설립 동의 요건은 일단은 토지 등 소유자의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아직까지 법률안 통과가 못 된 상태이기 때문에 70%가 아니라 75%를 충족을 해야 되고요. 지분조합원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75% 동의를 채우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대지 면적별 동의를 채우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단독조합원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한 절반에 달하는 수치, 한 요 정도가량은 동의 쪽으로 찬성표를 던져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중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단독조합원 분들 중에서 반대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한 20, 30평밖에 안 되는 필지의 단독주택들은 사실은 요 땅 한 평 가지고, 땅 한 필지 가지고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동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좀 반대를 하시게 될 법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겠죠. 통건물인데 이 건축이 굉장히 커요. 필지 면적이 거의 300평 이상 되는 이런 필지들, 아니면 이제 대로변에 상권이 어느 정도 발달할 수 있는 대로변에 근생 빌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반대에다가 한 표를 던지실 확률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 필지들, 여기 이제 필지들이 굉장히 큰 필지들이 이제 연립, 한 90년대식 연립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분도 한 10평 가까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노후도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보니까 절대 반대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성도빌라 같은 연립들이 많이 위치를 해 있는데 백운빌라, 성도빌라, 백운아트빌, 삼성주택 전부 다 연립 다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후도도 충족시켜주면서 동의표까지 던져준다. 그러면 연번동의를 통해서 후보지 선정되는 거는 굉장히 무리 없이 가리라라고 보여져요.
다만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단점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면 이 사업성 수지 분석표를 한번 봐야 돼요. 일단 조합원 수가 대략적으로 한 900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단독 조합원분들 예측치가 한 60명대 정도 되리라 예상이 되는데 40평 이상 가지고 계시는 1+1 조합원분들도 한 34분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총 조합원 물량이 거의 900세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역시 이제 2종을 3종으로 종상향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 10% 정도의 기부 체납 비율을 빼냈고요. 그리고 공사비를 한 평당 900 정도 잡아서 300% 용적률을 적용해 됐을 때 임대도 상한까지 적용을 받으려면 86세대 정도 계산이 돼서 총 1064세대 중에서 임대 빼고서 분양 물량으로 뽑히는 게 총 978세대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893세대가량 예측이 되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으로 뽑을 수 있는 게 꼴랑 85세대, 그것마저도 굉장히 작은 평수 100세대 미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예상하면 이 정도 수치가 되리라고 계산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례율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가격을, 분양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요새 공덕 일대 같은 지역들에서 분양하는 분양가가 8사짜리가 18억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그만큼 마포구가 레벨 자체가 높게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역세권 한강변이라는 장점까지 더해지면 여기는 평당 5,300 그리고 8사짜리 18억이라는 분양가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놨다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도 그거 대비해서는 한 65% 수준으로 되더라도 여기는 비례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계신 조합원 분들 사실은 반대하실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입지적으로 20억대 이상 충분히 이미 넘어섰고요. 이제 30억을 바라보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상급지 한강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부 대형 통건물 제외하면 동의율은 충분해 보인다. 왜냐면 노후도를 많이 충족해 주는 그런 건축물들이 연립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동의율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세대 위주 노후도 충족됐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조합원 비중은 높다. 대신에 역세권으로 500m 안에 모두 다 포함되지가 않다 보니까 4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초기 사업장인 만큼 법 개정안이 통과만 돼준다면 330%가량까지 1.1배를 지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사업성은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이 많더라도 여기는 진행했을 때 조합원 입장에서는 무조건 돈 되는 사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 중에서 좀 이제 현실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계산해 보고서 표를 던지실 분들께서는 오늘 제 분석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예정지 갭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선점해야 되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에 대한 상담과 또 강의 미리 예약해 주셔서 남들보다 더 빠른 좋은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